전세나 월세 계약할 때 집주인 얼굴도 못 보고 계약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집주인은 계약할 때 왜 나타나지 않은 걸까요?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 소유한 주택이 9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소유한 주택이었습니다. 외국인 토지 주택 보유 통계를 보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숫자가 9만 1,453가구였습니다. 최근 들어 1년에 한 8천 가구씩 외국인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 소유의 9만 가구 중에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5만 가구가 넘습니다. 55%로 가장 많은데요. 지난해 하반기에만 외국인이 사들인 4,230가구 중에서 71%를 중국인들이 사들였습니다. 중국인들은 왜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을까요? 올해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반등이 있었고 전고점을 뚫은 단지들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1월부터 7월 국내 부동산을 사들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외국인은 1,185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한 22% 정도 늘어났는데요. 그들이 매수한 지역이 수도권에 73.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집주인이 세를 놓는 임대차 계약은 서울이 4,404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가 2,832건, 인천도 707건이나 되고요. 충남도 있습니다. 282건이 충남 지역이고 부산도 243건이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많이 샀고 그들은 전세를 주고 전세 돈으로 대출금을 갚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우리나라에 집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임차인들의 전세 대출로 이 사람들이 집을 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살 집도 정말 부족한데 외국인에게 집을 팔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요, 부동산거래 신고법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일정 구역 내 허가 대상 토지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목적 등과 관계없이 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대상국에서 법으로 정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일정 기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투자 대상국에서 거주할 권리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은 다주택 취득세 중과와 같은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출 규제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의 은행을 이용하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아주 용이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기가 좀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부터 부동산 투자 이민제 이걸로 인해서 제주도에 중국의 부정한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중국이나 홍콩에서 넘어온 중국인들이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에 고가 아파트를 2019년부터 대거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고점을 넘어가는 신고가 아파트 매수자 중에는 중국인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말 있죠. 부동산을 사놓으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이 중국 사람들 귀에까지 들린 모양입니다. 중국의 최대 포털 사이트인 찌후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 서울 강남 그리고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마포 용산 성동구에 고가의 아파트를 사면 가격이 내릴 위험이 적고 중국과 또 거리가 가까워서 관리하기가 쉽다. 뭐 자산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이 없다 이런 글들이 아주 많습니다. 반한 감정이 많은 중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부동산으로 돈을 벌려면 한국 부동산을 사라 이런 얘기가 아주 많은데요. 결국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대출이 중국인들이 봤을 때 아 이건 정말 부동산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구나. 한국 가면 부자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중국이 부동산 거품 붕괴를 피해서 한국에 투자하면 전세 제도가 받쳐주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 이런 전제하에 한국 아파트에 투자하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중국 자국 부동산에서는 희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은 지금 아파트나 상업용 부동산 또는 오피스 빌딩들이 부동산 거품의 직격탄을 맞고 이게 아주 크게 하락하고 있죠.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한국으로 향한 겁니다. 뭐 전자제품이나 우리 농산물 이런 것이 중국인들이 좋아해서 수출이 많이 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 부동산을 그들이 띄워놓고 그렇게 띄워진 부동산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비싼 가격에 받아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왠지 좀 마음이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저희 사무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업무폰도 계속 먹통이고 너무 고민돼요. 아유 뭐가 고민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휴대폰 바꿀 때 여기 모르면 큰 손해입니다. 왜 손해예요?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에 비밀지원금까지 놓칠 수 있거든요. 아정당에서는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지원금 최대로 받고 지금 주문하면 오늘 바로 받아볼 수 있거든요. 정말 오늘 바로요? 그럼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가만히 두면 얼마예요? 최대 77만 원 손해가 납니다. 법이 정해준 지원금이니까 3년마다 이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3년마다예요. 지금 바로 상담 받을래요. 아정당은 360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까 편할 때 전화해보세요. 아 그리고 피디님
우리 사무실 이사할 때도 아정당에 전화를 해봐요. 포장이사, 이사청소 무료 견적 가능하고요. 국내 이사업계 최초로 물품 파손 시 본사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 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한때는 뭐 캐나다나 미국 이런 데 주거용 부동산을 사는 것이 광풍이 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투자 이민이라는 단어였는데요. 투자라는 것은 주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택 하나를 사면 이민을 좀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 정책을 그렇게 쓴 겁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 나온 김에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캐나다와 우리나라를 좀 더 심플하게 비교를 해드려 볼 테니까 어디가 더 거품이고 어디가 더 비싼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캐나다나 호주처럼 사람이 사는 땅보다 살지 않는 땅이 훨씬 많은 그런 중에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합니다. 대한민국, 캐나다, 호주, 홍콩, 일본 뭐 이런 나라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인구가 넓은 땅에 넓게 퍼져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인구가 대도시에 몰려서 집중적으로 몰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대도시의 집값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죠. 캐나다의 통계를 보니까 지난 한 20년 동안 캐나다 집값이 5.3배, 5.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보면 여의도 시범아파트 오래됐지 않습니까? 여기 25평 기준으로 보자면 2004년, 20년 전에 5억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21억 하니까 한 4배가 조금 넘게 뛰었죠. 강남구 대치동의 또 오래된 아파트, 음마아파트 30평을 기준으로 보자면 2004년에 여기 한 8억 수준이었습니다. 지금은 24억 정도 하니까 한 3배 정도 오른 겁니다. 음마아파트의 경우를 보니까 2017년 전까지는 그렇게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지금까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자, 아무튼 캐나다 이야기를 좀 더 드리자면 20년 동안 캐나다의 1인당 GDP가 한 2.3배 정도 올랐거든요. 20년 동안. 그런데 집값은 5배가 넘게 뛴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훨씬 빠른 거니까 이걸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사람 살기 어려워진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평균 집값을 보니까 밴쿠버가 한 120만 달러 그리고 토론토가 한 11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억에서 11억 정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 정도면 캐나다 집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사람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서울 평균과 같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별로 비싸지 않네 라는 뜻일 수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캐나다의 집값 평균은 캐나다 전체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비싸죠. 특히 캐나다의 토론토 최고 부촌이라고 하는 써니브룩 지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평균 주택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70억 정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중에 더 좋은 집들은 한 20밀리언 달러 하니까 역시 우리 돈으로 한 195억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대도시를 떠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 직장인 55%가 서울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이유도 똑같이 집값이 문제입니다. 캐나다를 떠나서 미국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가는 곳이 뭐 대도시 LA, 뉴욕, 샌프란시스코 뭐 이런 곳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의 그 국경 근처에 아주 작은 마을들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집값이 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밴쿠버와 한 50분 거리에 있는 미국 워싱턴주의 작은 마을의 경우는 캐나다 밴쿠버 집값의 반도 안 됩니다. 한 50만 달러 한다고 하니까 우리 돈으로 한 6, 7억 정도 하겠죠. 6, 7억이면 집을 살 수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밴쿠버의 외곽에 있는 집이라도 한 150만 달러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캐나다의 젊은 사람들은 미국으로 그냥 냅다 이사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미국인이나 캐나다인 외모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영어권이지 않습니까? 다. 자, 이러니까 캐나다에 나이 드신 분들도 비싼 캐나다 집을 팔고 비교적 집값이 싼 미국의 작은 도시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캐나다의 가장 좋은 동네 브라이들 패스 써니브룩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지역 집값이 뭐 70억에서 한 195억 정도 이런 집들만 놓고 본다면 비싸다 라고 느끼지만 데이터를 보시면 그렇게 비싸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의 평균 소득이 우리 돈으로 한 2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평균이요. 그리고 이 지역의 거주 가정의 평균 순자산 빚이 없는 순자산이 한 215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런 비례로 보자면 캐나다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한국보다는 비싸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세계에서 비싸기로 유명한 캐나다의 집값도 따지고 보면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싼 편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호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호주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고 호주도 집값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하죠.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데이터를 보니까 호주 시드니의 주택 중위 가격 평균 가격이 우리 돈으로 한 10억 5천만 원 정도 합니다. 뭐 그렇게 비싼 편도 아니죠. 따지고 보니까. 그런데 또 비싼 지역은 많이 비쌉니다. 시드니에서 잘 사는 동네로 꼽히는 부촌에 그 에지클리프라는 동네가 있는데 방 2개짜리 오래된 집이 우리 돈으로 한 25억에서 26억 정도.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하는데요. 호주도 이렇다 보니까 여기도 저출산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에 대도시를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나 캐나다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호주의 시드니, 여기 집값 상승 속도가 세계적으로 아주 빨랐다. 이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그 중국인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집을 사들이는 차이나 머니의 투척이라고 봅니다.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격을 그렇게 흥정하지 않습니다. 막 사고 막 쟁여놓고 또 튀겨서 다시 팝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중국의 아파트 분양 얘기를 해드리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1000채를 분양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걸 1000명이 분양받는 게 아니라 한 5명이 200채씩 분양받아서 쟁여놓고 있다가 다시 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반적인 예는 아니지만 이런 경우가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중국은요. 아무튼 중국의 부자들은 미국이 아니면서 또 부유하고 안전한 도시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캐나다, 호주였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중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질서와 매너를 안 지킨다, 뭐 어지럽힌다, 이런 뉴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중국인들이 쓸고 간 자리는 일시적으로는 좀 호황일지는 몰라도 길게 보면 결국 다시 그 호황이 불황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캐나다 밴쿠버도 하도 중국인이 많아서 홍쿠버, 중쿠버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게 남의 나라가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제 긴장해야 됩니다. 중국인들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을 비롯한 서울 요지에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비싸서 사실 엄두도 못 내는 사이에 중국의 큰 손들이 대거 사들여서 이 주택을 고가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집값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죠. 뭐 강남도 중국인들이 많이 또 들어온다면 대림동, 가리봉동처럼 중국인들이 많은 동네가 되는 것은 뭐 순식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상승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니까 캐나다, 호주의 경우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누르고 있습니다. 호주의 경우 작년에 외국인들이 신축이 아닌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3배를 올렸습니다. 3배 더 내라 이거죠. 자,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십니까? 중국인들은 수십억 원짜리 서울 아파트를 살 때요, 우리나라 국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고가에 막 사고 가만히 들고 있다가 다시 또 최고가 경신 가격에 팔고, 부동산 시장은 또 그렇게 가격이 계속 오르는구나, 와, 이 지역은 신고가에 신고가를 계속 찍는구나,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거품은 더 커지고, 그래서 더 빚은 늘어나고 출산율도 떨어지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을 자꾸 올려놓다 보니까 신규 분양물은 더 비싸게 분양을 하게 되고, 또 그거 분양받지 않으면 영원히 집이 없는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심리를 작용해서 부동산 시장은 거품을 계속 끌어안은 채 지금도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께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쟁, 권력 다툼 할 때가 아니라 주택 경기 안정, 민생이 문제라는 거 여러분 제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